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수지 빗개를 이어서 오늘은 풍천 소축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풍천 소축개는 위에는 소원개가 있고 아래는 금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사 밑에 손상근하라는 것을 써놨죠. 자, 그러면은 소축개가 왜 빗개 다음에 왔는지에 대해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위에는 소원개이고 아래는 금개인데 소원개의 자연은 바람 또는 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개의 자연은 하늘이 되겠죠. 두 개를 합쳐가지고 소축개라고 하였습니다. 자, 소축개라는 것은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저지하기 때문에 조금 쌓이기 때문에 또는 조금 저지하기 때문에 소축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보면은 사효의 한 음이 다섯 양을 저지하기 때문에 소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축이란 뜻은 음으로서 양을 저지하기 때문에 조금 막힘이나 조금 쌓임의 뜻이 있습니다. 자, 소축개는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침, 쌓임, 멈춤 또는 뭐예요? 그치게 하면 쌓이기 때문에 그치다, 쌓이다 두 가지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개의 자연은 소원개의 자연은 소원개의 잔을 보면은 바람이 되고 나무가 됩니다. 자, 소원개의 덕은 바람이니까 어떻습니까? 바람은 어디든지 잘 들어가기 때문에 입야라, 입야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음을 보면은 특징을 보면은 양 밑에 음이 공손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냐라, 공손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바람은 어떻습니까? 바람은 만물을 잘 흡기 때문에 거기 특징을 보면은 사냐라, 흩을 산자로도 쓰입니다. 자, 요 정도로 가지고 설명을 하겠고, 금개의 자연을 보면은 금개는 하늘 천야라. 자, 우리 금개를 갖다가 표현할 때 옥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옥야라. 자연은 하늘도 되고 옥도 됩니다. 그래서 옥황상제라는 말을 하죠. 하늘에 있는 것을 옥황상제라고 합니다. 자, 금개의 특징은 강건함입니다. 강건함.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강건함, 지성입니다. 지극히 성실합니다. 하늘의 우는 1분 1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성실하게 움직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원형 이정으로 표현했지만 지극히 성실함입니다. 하늘은 사람에 비유해 보면은 군주가 되겠죠. 군주가 되고 가정에서는 누가 됩니까? 부, 아버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각 기관에서는 제일 위에 있는 사람, 대표자, 장이 됩니다. 각 기관의 장이 되겠죠. 자, 우리 신체에 보면 제일 위에 있으니까 머리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원개와 금개를 특징을 가지고 소축개가 의미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개사, 단사, 상사 그리고 육효를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단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단사가 아니고 개사죠. 개사. 그죠? 개 밑에 있는 건 개사. 자, 개사를 보면 소축은 형하나 미룬 부르는 자석요 일센이라. 소축개는 형통한데요. 형통하나 비는 되지 않아요. 구름이 빽빽하게 끼어서나 비가 되지 않는 것은 자석요 일센이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소축개는 형통하나 빽빽한 구름이 비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 서쪽 교회로부터 하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하나
분석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소축계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축은 뭐예요? 음으로서 저지하는 겁니다. 소축계는 음으로서 양을 저지하기 때문에 소축이라고 했습니다. 개 전체의 6효 중에서 4효인 음이 양을 저지해가지고 양의 본래 성격은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음이 저지하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소축계입니다. 자, 형통한다는 것은 여기서 형통한다는 것은 소축계에서 2효와 5효가 모두 양강이기 때문입니다. 자, 소축계가 형통하는 이유는 2효와 5효가 모두 양이라는 뜻입니다. 양. 2효와 5효가 모두 중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강으로 있기 때문에 형통한다는 뜻이에요. 형통한다는 것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나아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름부루 빽빽한 구름이 비가 되지 않는 것은, 비라는 것은 뭐예요? 비라는 것은 음양의 기운이 조화되었을 때 비를 이룹니다. 자, 음양 기운. 자, 비라는 것은 음기와 양기가 합했을 때, 조화를 이루고 합을 했을 때 비를 이루는데, 여기서는 음이 너무 적습니다. 양은 많고 음이 적기 때문에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름만 빽빽하게 끼고 비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 서쪽 교회로부터 한다. 자, 서쪽이라는 것은 음방을 얘기합니다. 음방. 만물의 자연의 순리는 음은 양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음이 먼저 선창을 하기 때문에, 음이 먼저 계주가 되었기 때문에, 주장을 하기 때문에 아직 합이 안 돼가지고 비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자연의 순리라는 것은 음이 양을 따르는 것이 순리가 됩니다. 자, 음이 양을 따르는 것이 순리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양이 음을 따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치에 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합하지 못해가지고 아직 비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쯤 비가 내리는지 또 단사나 상사, 그 다음에 효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교라는 것이 여기서는 상당히 중요해요. 음방이 주장한다. 일을 하는데 양이 주관하고 양이 선창하면은 음이 따라서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음이 먼저 주관하고 양이 따르는 그런 효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리, 이치가 아니라서, 불순이라 이치가 아니라서 합하지 못해서 비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때가 지나면은 합을 하고 비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단사를 한번 분석해서 보겠습니다. 자, 단할 소축은 유덕이 상하 응지할세 왈 소축이라 근이 손하며 강중이 지행하여 내형하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단할은 공자가 썼는데 판단해서 말하기를, 무엇을 괴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판단해서 설명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소축은 유가 지위를 얻었다는 것은 사효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가 지위를 얻어서, 유가 지위를 얻어서 상하가 거기에 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축이라고 하였다. 우리 64개에는 대축이 있고 소축계가 있습니다. 소축계는 음으로서 양을 저지할 때는 소축계라고 하고, 양으로서 음을 저지할 때는 대축이 됩니다. 큰 것으로 저지할 때는 많이 쌓이고, 작은 것으로 저지할 때는 조금 쌓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유가 지위를 얻어서 상하의 양이 되겠죠. 그죠? 오양이 거기에 응하기 때문에 소축이라고 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이 손하며, 굳세면서 공손하고,
굳세면서 공손하고, 자 그다음에 강이 중에 있으면서 뜻이 행해져서 형통한다, 이런 얘기예요. 강이 중에 있어서. 자 그럼 이거를 가지고 분석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건이손. 자 건이손이라는 것은 궤체로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궤체가 보면은 위에는 손께, 아래는 근께, 요 두 개의 궤체를 가지고 설명한 것을 굳세면서 공손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건이손이라는 것은 소축계의 내깨와 외깨를 그 궤체를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손깨는 어떤 뜻이 있어요? 손깨는 공손한 뜻이 있고 근깨는 굳센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 두 개의 계덕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건이손하면 강중이 지행하여, 강이 중이라는 얘기예요. 강중. 자, 강이 중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이효와 오효가 모두 중에 있다. 자, 강이 중에 있다는 것은 6효 중에서 2효와 5효가 가운데 자리에 있으면서 강이다, 그런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으로서 하니까 힘차게 나아갈 수 있으니까 뜻이 행해진다, 그런 얘기. 뜻이 행해지면 어떻습니까? 뜻이 행해지면은 형통하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그런 얘기죠.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다시 한번 봅니다. 단전에 말하였다. 소축계는 유가 지위를 얻어서, 자 유가 지위를 얻었다는 것은 사효를 얘기합니다. 지위를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는 제자리를 얻었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유가 지위를 얻었다는 것은 사효가 있으니까, 사효는 무슨 자리예요? 사효는 대신의 자리입니다. 큰 신하의 자리입니다. 오효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렇다면 오효는 군주의 자리입니다. 자, 6효 중에서 5효는 전체를 선으로 맡아가는 군주의 자리가 해당되고, 4효는 군주를 보좌할 수 있는 대신의 자리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유가 지위를 얻어서 상하라는 것은 내깨, 외깨의 다섯 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하가 거기에 응하기 때문에, 응한다는 것은 음양이 정응으로 음양이 합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소축이라고 하였다. 건이손은 뭐라고 했습니까? 궤체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궤체에는 각자 궤체에는 뭐가 있습니까? 궤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의 덕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근깨의 궤덕은 뭡니까? 강건함, 지극히 성실함. 그 다음에 손깨의 궤덕은 공손함, 또는 뭐가 있습니까? 들어감, 그 다음에 흩어짐, 이런 여러 가지의 궤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이손하며 강중이 지행하며, 강이 중에 있다는 것은 다시 얘기합니다. 2효와 5효가 모두 가운데 자리에 있음을 얘기한다. 자, 우리가 여기서 개를 보면은, 개 상을 보면은 두 번째 있는 거와 다섯 번째 있는 거, 두 번째 있는 것은 네 개 중에서 뭐예요? 가운데 자리에 해당되고, 다섯 번째 있는 것은 외개 중에서 가운데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자리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처신하는 분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자는 여러 번 했죠. 자, 자리라는 것은, 자리는 초효, 2효, 3효, 4효, 5효, 6효를 다 하나의 자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리라는 것은 처신하는 분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효에 있으면 어떻게 처신을 합니까? 2효는 치우치지 않고 중도로서 모든 일을 처신하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모든 일을 하는데 치우치지 않고 중도로서 나아가기 때문에 뜻이 행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형하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사를 끝내고 이번에는 상사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하나 놓치고 간 게 있는데 한번 봅시다. 왜 단사에서 놓친 것이 있는데 지금은 넘어가고 상사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미룬부르 단사가요 길어요. 그래가지고 두 페이지로 나누었습니다. 자, 단사 미룬 부르는 상왕냐요. 빽빽한 구름이 비가 되지 않는 것은 아직 더 가야 하기 때문이요. 아직 더 가야 한다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이 비가 되지 않는 것은 아직 더 가서 쌓여가지고 합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서교는 우리 서쪽 교회로부터 한다는 것은 뭐예요? 배품이 행해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더 가야 하는 건 뭘까요? 더 가야 하는 거? 뭐가 더 가는 거예요? 음기가 상승 더 올라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양기가 더 가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개의 개체를 보면은 양은 많고 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양이 합이 되려면은 음이 더 쌓이고 더 가야 한다는 거예요. 쌓이는 것도 음이 더 쌓여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비가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룬 부르는 상왕냐요. 자, 빽빽한 구름이 비가 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아직 더 가야 하기 때문이요. 아직 음기가 더 많이 쌓여야 하기 때문이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기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음기는 어디서 생기죠? 음기는 위에서 생겨서 아래로 오고 양기는 아래에서 생겨서 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체를 보면은 어때요? 음기가 위에 하나밖에 없어요. 아직도 더 쌓여가지고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조화를 이룬다 그런 얘기예요. 자, 서교는 이거는 뭐예요? 서교라는 것은 음이 양을 따르는 것이 순리인데, 그죠? 자, 또 똑같은 표현이 또 나옵니다. 종, 양. 음이 양을 따르는 것이 순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은 양이 음을 따라요. 왜냐하면은 음은 하나이고 양은 5개예요. 그래서 모든 양이 음을 따르는 거예요. 반대로 돼 있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양이 뭘 따라요? 양이 음을 따른다. 반대가 돼 있다 그런 얘기. 양이 음을 따르는 것은 불순이다. 순리가 아니다. 순리가 아니다. 우리 서교라는 것은 음방을 얘기합니다. 북쪽과 동쪽은 양방에 해당됩니다. 자, 양방은 어디예요? 양방은 북과 동쪽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방이 있으면 반드시 양이 있으면 음이 있으니까, 그죠? 자, 음방은 서쪽과 남쪽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순리가 아니기 때문에, 순리는 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이 안 돼가지고 비를 이루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단사를 끝내고 상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상 6개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할 풍행천상이 소축이니 군자 이하야 의문덕하나니라. 상전에 말하였다. 이것도 공자가 썼습니다. 상전에 말하였다. 바람이 하늘 위에서 부는 것이, 바람이 하늘 아래로 불어야지 만물에 스쳐가지고 영향을 미치는데, 바람이 하늘 위에서 부는 것이 소축계이니. 자, 하늘 위에서 분다 소축계이니 군자가 이 이치를 본받아서 의문덕하나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람이 하늘 위에서 분다. 자, 군자가 이 이치를 본받아서 문덕을 확충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람은 어떤 겁니까? 바람
바람은 어떻게 해서 바람이 생겼을까요? 양이 음을 속박하면 바람이 생깁니다. 자, 바람이라는 서 어떻게 생기냐 하면은 요 바람이죠. 요게 풍이잖아요. 그죠? 양이 양박, 속박할 박자입니다. 양박 음적. 자, 우리가 바람이 생기는 이치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바람이죠. 바람은 위에 두 개 양이 있고 아래 하나의 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음을 속박하면 압박하는 거예요. 양이 음을 압박하면 흔들려요. 흔들려서 바람이 생긴다. 이렇게 해서 바람이 생기는 거예요. 양이 음을 속박해서 바람이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그 바람이 하늘 위에, 하늘 아래서 불어가지고 만물에 스쳤을 때 배품이 시작되는데 하늘 위에서 불어가지고 아직도 비를 이루지 못해가지고 배품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서축계인이 군자가 이 이치를 본받아서 문덕을 의자는 요거는 보면은요 크게 하다, 대야 또는 확충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군자가 이 이치를 본받아서 아직 음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더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자가 이 이치를 본받아가지고 문덕을 확충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덕이라는 것은요. 덕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대덕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소덕이 있습니다. 대덕은 뭐에 해당하냐면요. 대덕은 도. 다른 말로는 또 대덕을 뭐라고 또 표현을 할까? 대덕을 도리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성덕이라 본성의 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소덕은 어떤 거예요? 소덕은 재주, 기술 뭐 이런 게 소덕에 해당됩니다. 재주, 재능, 그죠? 재능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재능 또는 기술도 해당되겠죠. 기술. 재능, 기술 또는 어떤 계책을 세우는 거. 그 다음에 글을 갖다가 좀 더 공부하는 거 이런 건 다 소덕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도를 닦고 마음을 양심을 키우고 이런 것은 대덕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문덕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은 아직도 좀 더 덕을 길러야 한다. 그러니까 덕을 길러야 한다. 여기서는 어떤 덕이에요? 음덕이잖아요. 음이 부족해가지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니까 음덕을 더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음덕은 소덕이고 양이 하는 것은 대덕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문덕을 더 확충해가지고 뭐를 해야 한다? 문덕이 더 확충돼야지 형통하게끔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요. 거기서 보면은 상할 바람이 하늘 위에서 부는 것이 요거는 우리 개체를 보면은 밑에는 건깨 하늘에 해당되는 건깨가 있고 위에는 손깨가 있는데 바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표현을 한 것이 바람이 하늘 위에서 부는 것이 소축계이니 군자는 우리처럼 이런 주역을 공부하고 의리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군자에 해당됩니다. 군자가 이 이치를 본받아서 문득 아직도 부족한 부분을 좀 더 확충한 다음에 기른 다음에 뜻을 펼쳐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오늘은 소축계의 뭐예요? 개사와 단사와 그리고 상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소축계의 초효부터 육효까지 설명하면서 어느 시점에서 음양이 화합돼 가지고 비를 이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